안녕하세요. 유나의리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대생, 젊은 의사들에게 부업이란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예전에 주식, 코인이 왜 의대생, 젊은 의사들에게 비효율적인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대부분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예, 피눈물 한번 흘려봐야 정신을 차리겠지만 사실은 그런 영상을 올린 이유는 이제 두 번 흘리지 말고 빨리 정신 차리고 딱 한 방울만 흘리고 정신 차리기 바라면서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부업 얘기를 또 왜 하냐? 사실 저도 지금 말씀드린 이 유튜버라는 게 취미인데, 어쨌든 뭐 소소하게 1원이든 2원이든 적립이 되고 있으니, 뭐 부업이라고 할 수 있죠. 소소하지만. 이 취미로 부업을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면서, 뭐 부업이란 것도 성장을 하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이런 방향으로 오히려 가능성이 있겠다. 뭐 그런 걸 느끼니까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뭐 제 유튜브가 엄청 크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서는 니치 마켓이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니까 뭐 하는데 어쨌든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뭘 생각해봐야 되냐? 사실 이제 본업이 아직 어느 레벨에 오르지 못한 의대생, 젊은 의사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부업들이 성장에 큰 방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차피 난 남는 시간에 본업은 정말 이제 안 하고 안 할 거고 정말 딴짓으로 킬링 타임 할 거다 하면 해도 됩니다. 그럴 거면 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정말 죽도 밥도 안 될 거고 생존 경쟁에 정말 큰 위협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의사 정원이 점점 늘어날 거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 얘기를 왜 이 시국에 하냐. 최근에 의대 정원 이슈에 제일 휘둘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답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직에 있는 한창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의사들 아니죠. 의대생, 젊은 의사들이 지금 나오는 뉴스들에 제일 휘둘릴 거란 얘기입니다. 공부나 일이 손에 잡힐 수가 없어요. 예. 정말 바쁘면 그런 거 관심 없지.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이러면 이제 외부 뉴스에 관심이 없는데, 막상 또 그러진 않은 이제 사람들은, 이거 지금 계속해? 아니면 휴학해? 아니면 뭐 딴짓해? 뭐 다른 데로 이제 노선을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어쨌든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뉴스 한번 터지면 엄청 휘둘리고 기웃기웃 할 텐데, 딴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낭비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왜냐? 결국 의사수가 결국에 많아질 거예요. 이번이 아니던, 다음이던, 내년이든, 후년이든. 생존 경쟁이 점점 극한으로 가게 될 텐데, 대부분은 본업도 잘 못하면서 부업 타령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본업을 하기에는 먹고 살 걱정이 너무 빡빡해. 그래서 집중을 못해요. 예. 그러니까 본업에 그냥 무던하게 집중을 하시길.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 뭐 누가 막 이게 저한테 뭐 공격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공격을 하면 어쩔 수 없어. 예, 그냥 본인 생각대로 가는 거고.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말 그대로 진짜 얼굴 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뭐 도움이 되면 땡큐지, 한 명이라도. 뭐 우리가 이제 뭐 요새 젊은 사람들 스시 많이 먹는데 초밥을 만들 때 정말 그 셰프가 그냥 대충 잡아도 밥알 몇 개 차이, 뭐 플러스 한두 개 정도 차이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 퀄리티가. 그 셰프의 기분이 오락가락해도, 아니면 뭐 몸살에 걸리던, 뭐 코로나에 걸리던, 고객들이 맛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부업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예, 그러겠지. 고객이 몰라, 일단 얘가 주식이 떡상을 했던, 완전 나락으로 가던, 고객들이 몰라. 환자들이 모르는 얘기죠. 그러면 해도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하면 안 돼.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진짜 현실. 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본업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부업을 하면 할수록 뭔가 본업보다는 부업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고 본업보단 부업이 왠지 더 밥벌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내 부족한 본업을 부업이 도와서 쌍끌이를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정말 착각입니다. 예. 부업이 성장해서 막상 너한테 환자들이 진료 보러 와도 감당을 못해요. 예. 본업이 감당이 안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본인 명성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럼 뭐 너는 왜 유튜버 하고 있냐? 사실은 저는 본업의 제 입장에서는 유튜버를 할수록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유튜버 왜 하냐고. 유튜버를 할수록 본업의 중요성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사실은 본업이 훨씬 중요해. 예, 훨씬 중요합니다. 본업이 근데 그걸 매일 하다 보면 본업이 하찮아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난 매일 밥만 먹고 하는 게 이 일인데 근데 부업을 하면서
본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본업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취미니까. 취미밖에 안 돼요. 그 의미가 없어. 어쨌든 크게 보면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부업은 이제 부업인지 취업인지 뭐 취미인지 아니면 본업인지 어쨌든 크게 딴짓은 전업 투자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주식 코인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부동산도 하나의,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투자로 하기에는 좀 판돈이 커지는 거고, 집 사는 거 정도는 그냥 뭐 사는 거지만 그 이외에 정말 뭐 그럴 수 있는 거고, 스타트업, 인플루언서 등등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진짜 본업에 부스터 효과를 내려면 본업을 일단 잘해야 돼요. 예, 특히 이 바닥에서는 뭐 의대생, 젊은 의사들, 주니어 시절일수록 공격 엄청 들어올 겁니다. 부업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 그런 소문이 나가면 오지랖 하고 있네, 뭐, 니 앞가림부터 해라, 뭐 하면서. 근데도 나는 그 내 넘치는 끼와 재능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부업을 하겠다. 그럼 하세요. 해야지. 시간이 돈인데. 대신에 남들보다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너한테 니 앞가림 해라 이런 개소리 안 합니다. 예. 뭐 그런 뭐 헛바람이 들었는데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남들보다 너무 잘하는데 본업을 시간이 남아 도니까 한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주니어 시절에는 그러기 쉽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진짜 또래에 비해서 남들보다 진짜 존나 잘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개무시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바닥이 저도 이제 어쨌든 전공이 뭐 전임이 뭐 전문의 지도교 뭐 하여튼 교수하면서도 이 바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일단 까야지. 남들이랑 다르면 까는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면 함부로 무시 못하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너는 부업도 안 하는데 제보도 못하냐? 이렇게 해버리면서 이걸 딱 이제 닫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주니어 시절에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끼가 많아도 그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해라. 아니면 일단 본업을 어느 레벨 이상까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확보하고 남들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부업에 집중해도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다. 오히려 본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본업을 그냥 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 하는데 신경을 그렇게 써야 되나? 아니야. 어느 정도 레벨이 들어가면 우리 샤워할 때 매일 샤워하잖아요. 매일 양치하잖아. 신경 안 쓰고 하잖아요. 똑같아. 수술도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데 정말 무념무상으로 해도 퀄리티가 유지된다. 이런 수준이면 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레벨에 오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나서 부업을 집중해도 늦지 않는다. 아니 컨디션이 나빠도 뭐 눈을 감고 해도 균일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의협도 고도의 정말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반복 노동이거든요. 결국에는. 대신에 문제는 뭐냐? 다른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와 용납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느 레벨 이상까지는 반드시 가야 된다. 본인의 면허를 위해서. 앞으로 점점 생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결국 누가 그 레벨 이상에 빨리 도달하는지가 아주 중요해질 거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부터 판가름이 날 거다. 아예 그 레벨에 오르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수록할 거고, 제가 봤을 때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 레벨에 아예 오르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면허만 따고 바로 딴짓을 하거나, 일단은 레벨에 못 올라가고 바로 부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일단 그 레벨에 올라가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창출이 안정적으로 남들보다 높게 창출이 된 상태에서 딴짓을 하거나, 이렇게 나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 예. 제 유튜브를 첫 편부터 사실 차근차근 봤던 사람이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영상들이 다 이게 다 픽스된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거의 한 2년 됐나? 2년 반 됐나? 제 생각의 그 변화들이 영상에 녹아 들어 있겠죠. 유튜브 첫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부업하라고 다재다능한 멀티 페르소나를 이런 얘기를 했었지.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 그때는 제가 대학병원의 홍보실장을 정말 말 그대로 나름 최연소 보직 교수라고 정말 막 열정에 넘쳐가지고 나 다 해먹겠다 내가 진짜 다 해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홍보 마케팅 뭐 광고 다 찍어내 내가 다 편집해 내가 촬영해 부업을 정말 열나게 하면서 이 바닥이 만만치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욕먹기 싫어가지고 남들이 두세 배 실적 내면서 다 입 다물어. 나한테 욕하지 마. 나한테 욕하려면 나보다 더 실적 내면서 해.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정말 진짜 개빡세게 했거든. 근데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제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왜냐면 욕먹기 싫으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의대생 젊은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들한테 욕먹기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일 거거든. 남들한테 무시받기도 싫고. 그러려면 뭔가 있어야 돼. 사실 부업을 할 수 있으면 꼭 하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옛날부터 그렇게 떠들어 왔고 지금도 변치는 않아요. 그런 생각들이. 근데 요즘에 와서 제가 왜 오늘 이 영상을 찍냐? 생각보다 부업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정말 내가 본업이 커리어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이 대박이 나고 코인이 대박이 나고 부업이 대박이 났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업이 우스워질 수 있다. 근데 본업은 절대 우습지 않다. 내가 봤을 때 진짜로 본업이 기본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상황까지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부업 싸움이다. 부업이 있는 멀티페르소나가 있는 애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고 1+1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본업이 시원치가 않다. 본업이 휘청거린다. 그럼 오히려 본업을 갉아먹을 수 있다. 부업이. 왜냐면 부업이 잘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거든. 어쨌든 그렇습니다. 반드시 제가 봤을 때 부업은 꼭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본업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아니면 독이 될 수 있다. 예, 진짜입니다.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요즘 의대 정원 뉴스를 보면서 사실 저도 대중이 의사에 얼마나 비호감, 비난 공격을 하는지를 이제 몸소 이제 체험을 해보면서 이제 부업의 이런 뉴스들이 한번 이슈들이 터질 때마다 부업의 기웃거릴 의대생 젊은 의사들이 많아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마음을 좀 다잡고 실력부터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을 쌓으면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해라. 아무리 대중이 뭐라고 의사를 욕을 해도 결국에는 아프면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서 돈이 얼마든 고쳐만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이제 악플 다는 사람들은 본인이 니즈가 없는 거예요. 아파 본 적이 없는 거지. 왜 인공눈물 받아야 돼? 그깟 인공눈물 안 써도 잘 사는데. 아니 왜 아픈 사람 경증 환자한테 왜 돈을 줘야 돼? 사실 저도 경증은 좀 줄여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보험 혜택을. 근데 막상 그 남들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병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본인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찮게 얘기는 못하겠죠. 어쨌든 대중이 뭐라고 해도 결국에는 결론은 정해져 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몇 년 못 버틸 상황이 지금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체계가 붕괴된 다음에 뭐 어떤 민영화가 됐던 뭐 총액제가 됐던 뭔 상관이야. 어쨌든 지금보다는 의료 퀄리티가 떨어질 거고 그 와중에 내가 그냥 돈으로 다 때우겠다. 나는 기다리기도 싫고 나는 돈으로 다 밀어붙이겠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날 거거든요. 의료가 개판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그때 내가 아프고 내 가족이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의사들이 정말 간절해질 텐데 의사들에게 간절해진다기보다는 실력이 있는 의사에게만 간절해질 거고 그 외에 실력이 없는 의사들에게는 그 분노와 비난의 화살이 정말 폭격이 될 겁니다. 더욱 강력하게 비난을 퍼붓겠죠. 저주를 퍼붓을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니네가 했냐고. 사실 의사는 잘못한 게 없거든. 의사들이 그냥 정책이 이렇게 된 거고 파퓰리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누군가를 설득을 하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휘둘리지 마시고 의대생 젊은 의사분들은 정말 휘둘리지 마시고 본업을 챙기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팁을 더, 그러니까 팁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공이 2년차 때, 전공 1년차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2년차 때 되자마자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과 이제 백내장 DRG 돼가지고 니네 진짜 잣됐다. 별로 듣고 싶지도 않았어 사실. 귀에 안 들어왔던 거지. 왜냐면 나는 이제 막 1년차를 끝내고 이제 좀 숨을 쉬기 시작했는데 뭐 누가 안과가 망했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 그게 어떤 여파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그게 꼭 세상사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될 대로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안과 시장은 뭐 실비보험 여파로 다 해가지고 제가 실비의 전성기 때 저는 대학에 있었어요. 예, 돈을 못 본 거지. 그래서 지금도 일하는 거는 그냥 보험 급여 치료야. 어떻게 보면 급여 치료인데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야. 실비 때문에 비급여 시장이 안과 싹 죽으면서 또 그냥 또 나 같은 사람들이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세상이 오는 거고 그건 예측을 못한다. 확실한 건 뭐냐? 실력만이 지켜줄 거다. 뭐 세월이 어찌됐던 나발이 됐던 실력 있는 놈은 살아남는 거고 실력 없는 놈은 죽는 거다. 어쩔 수 없다. 그게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젊은 뭐 의사들
의대생분들 휘둘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전쟁이 나더라도 내가 우리나라가 뭐 마포대교 무너졌냐 망하냐 하더라도 내가 수술 잘해. 그러면 그냥 어디든 가서 내 밥벌이 하는 겁니다. 의료보험 체계가 어찌됐던 관심 두지 마시고 그냥 내가 정말 압도적인 실력을 키워라. 어디 가서든 뭐 본업을 하던 나발이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정말 하고 싶은 부업을 하던 본업을 더 하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뭐라는 싫은 소리 안 듣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휘둘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본업에 집중하세요.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뵙죠.